김민재 선수가 이제 프리시즌 마지막 경기를 치렀는데 오늘 경기 김민재 선수가 그래도 45분을 넘어서 60분 정도를 뛰었어요. 근데 오늘 경기에서 김민재 선수가 정말 치명적인 패스미스 한 번, 그리고 빌드업에 약간의 미스가 있었지만 어쨌든 이 선수가 왜 바이에른 뮌헨이 데려왔는지를 확실하게 알 수가 있었다 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 오늘 경기 보시면 오늘도 김민재 선수는 왼쪽 중앙 수비수로 나왔거든요. 그리고 오늘 전반전에 김민재와 짝을 맞췄던 선수는 파바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도 자연스럽게 그나브리가 약간 중앙으로 들어가고 알폰소 데이비스가 올라오면 김민재가 3백처럼 뛰면서 왼쪽 측면을 커버하는 형태였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아무래도 바이에른 뮌헨이 김민재를 영입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바이에른 뮌헨이 기본적으로 수비 라인이 매우 높죠. 수비 라인을 높게 가져가면서 여기서 수비 뒷공간에 대한 커버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경기에서 이 김민재 선수가 이 수비 라인에 대한 공간 커버가 거의 완벽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장면이 있었냐면, 아무래도 3백을 만들 때 마즈라위는 풀백도 겸하는 선수다 보니까 공격적으로 더 올라가요. 그래서 3백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김민재보다 마즈라위가 훨씬 더 올라가서 플레이를 하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파바르 또한 약간 오른쪽으로 끌려가서 플레이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 김민재가 좋았던 건 뭐냐면, 왼쪽 측면을 커버할 뿐만 아니라 파바르의 뒷공간도 김민재가 뛰어가서 커버를 해주는 장면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이제 이 장면을 보면 아무래도 파바르가 조금 올라가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뒷공간이 날 때가 많아요. 그래서 파바르가 올라간 뒷공간으로 모나코의 선수가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가고, 이때 김민재가 왼쪽 측면에 있다가 오른쪽으로 들어오면서 커버를 해주는 걸 볼 수가 있죠. 김민재가 오른쪽으로 올 때 자연스럽게 알폰소 데이비스도 김민재의 공간을 커버하러 중앙 지역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김민재가 파바르의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가는 선수와 경합을 했을 때 오늘 거의 100% 이겼거든요. 그래서 이 장면이 이제 어떤 장면이냐, 요 뛰어들어가는 선수가 모나코의 카마라라는 선수인데, 이 카마라가 피지컬이 굉장히 좋은 선수예요. 힘이 좋은 선수라서 중앙 미드필더인데 중원 싸움을 잘하는 선수거든요. 근데 여기서 몸싸움을 펼치다가 완전히 나가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민재가 이 공간을 커버하는 모습이 나왔었고요. 이 장면도 보시면 아무래도 마스라이가 공격적으로 올라갔다가 돌아오다 보니까 파바르가 조금 더 높게 올라가서 그리고 약간 오른쪽 측면으로 빠져서 수비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파바르가 올라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파바르의 뒷공간으로 선수가 뛰어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뛰어들어가는 선수가 오늘 미나미노였거든요. 근데 미나미노가 파바르의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반대편에 있었던 김민재가 오른쪽 측면 공간도 커버하러 뛰어오고 있죠. 그리고 여기서 자연스럽게 김민재와 미나미노의 경합 상황이 나오는데, 여기서 김민재가 당연히 스피드도 빠르고 몸싸움도 더 좋다 보니까 여기서 몸싸움을 통해서 볼을 빼앗는 장면이 나왔고요. 미나미노가 김민재와의 몸싸움에서 밀려서 넘어지고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었죠. 기본적으로는 미나미노가 오른쪽, 김민재가 이렇게 3백에서 왼쪽 측면에 있다 보니까 미나미노와 김민재의 경합 상황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모나코가 아무래도 바이에른 뮌헨이 라인이 높게 끌어올리다 보니까 뒷공간으로 패스를 보내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김민재가 미나미노를 완벽하게 제압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줬다. 이 장면도 보시면 미나미노가 알폰소 데이비스의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가고 있고, 이때 김민재가 미나미노를 따라가고 있는데 여기서 미나미노를 완벽하게 가로막아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죠. 이런 것처럼 사실은 바이에른 뮌헨이 김민재를 영입한 이유가 여기에 있거든요. 바이에른 뮌헨은 생각보다 리그에서도 실점이 꽤나 많은 팀이에요. 물론 이제 뭐 우승을 하는 팀이고 압도적인 팀이다 보니까 리그 전체에서 실점이 많은 편은 아닌데, 바이에른 뮌헨이라는 명성에 비해서는 지난 시즌에도 그 클린시트 경기가 34경기 중에 11경기밖에 안 됐습니다. 3분의 1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라인이 높으니까 라인이 높았을 때 뒷공간에 대한 그런 문제, 이런 것들이 있어서 사실은 지난 시즌의 가장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것이 아무래도 뭐 우파메카노라던가 이런 선수들이 그 뒷공간을 커버할 때 실수가 나오는 이런 장면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김민재를 영입한 거고, 오늘 경기에서 김민재의 그런 플레이를 보면 역시나 그 뒷공간에 대한 커버가 김민재는 정말 뛰어나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 김민재의 가장 중요했던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나폴리에 있을 때 스팔레티 감독이 김민재에 대해서 어떻게 칭찬을 했냐면 공간이 났을 때, 특히나 우리가 위기 상황에 빠졌을 때 김민재가 어느 순간 달려와서 그 공간을 커버한다. 그리고 상대팀이 1대1 찬스를 맞이했을 때 김민재가 어느 순간 달려와서 그 1대1 찬스를 무산시킨다 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장면들이 오늘 경기 많이 나왔어요. 이 장면을 보시면 모나코의 공격수가 볼을 끌고 올라오고 있는데 이때 파바르가 약간 올라오고 있어요. 그리고 전방에서 벤 예드르가 약간 파바르의 뒷공간으로 뛰면서 마즈라이 쪽에서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가거든요. 근데 이때 마즈라이가 벤 예드르를 안 따라갑니다. 그래서 안 따라가고 오히려 측면 지역으로 끌려나가요. 그래서 파바르는 뛰어나왔는데 뒷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공격수의 움직임을 완벽하게 놓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때 패스가 들어가면서 뒷공간이 그냥 열리거든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너무나 넓은 공간이 형성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김민재가 이 장면을 보고 뛰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요, 1대1 찬스에서 슈팅을 하는 장면인데 이때 김민재가 달려들면서 슈팅을 방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슈팅이 김민재 때문에 빨리 처리를 해야 돼서 울라이 골키퍼 정면으로 가죠. 다른 각도에서 보면 이런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보시면요, 너무나 명확하게 보이죠? 벤 예데르가 1대1 찬스를 맞이하고 있어요. 근데 김민재가 상당히 멀리 있거든요. 근데 이 위기 상황에서 어느샌가 달려와서 슈팅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슈팅을 방해하니까 슈팅이 제대로 나가지 못하면서 골키퍼 정면으로 가고 있죠. 이 장면은 더리우트가 모나코의 공격이 앞에서 전개가 되니까 끌려 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김민재가 더리우트의 뒷공간을 커버해주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때 측면에서도 공격수가 뛰어들어가면서 모나코의 공격 작업이 좋았어요. 그래서 뛰어들어가는 공격수에게 패스가 들어가면서 김민재가 중앙으로 들어가니까 측면 공간으로 오히려 패스를 보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서 알폰소 데이비스가 너무 높게 올라가 있다 보니까 백업하는 속도가 늦었어요. 그래서 김민재가 올라가 있는 더리우트의 오른쪽 공간을 커버하고 있다가 완벽하게 측면 공간이 열리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김민재가 더리우트의 공간을 커버하다가 왼쪽 공간이 열리니까 다시 돌아서 뛰어오거든요. 근데 이 스피드가 너무 빨라요. 그리고 이게 김민재의 장점이죠. 빠르게 달려나오면서 또다시 상대 공격수의 슈팅을 블락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이런 플레이가 나오니까 스팔레티 감독이 우리가 위기에 빠졌을 때 김민재가 어디선가 달려나와서 볼을 커팅하거나 1대1 찬스를 무산시킨다 라는 평가를 했던 거고, 그러한 장면들을 오늘 경기에서 김민재가 명확하게 보여주는 장면들이 나왔었습니다. 이 장면도 보세요. 이 장면은 모나코가 세트피스를 너무나 잘했어요. 두 명의 선수가 위치하고 있고 두 선수가 계속 찰듯 말듯 하다가 타이밍을 뺏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김민재는 약간 뒤쪽에서 선수를 마크하고 있죠. 근데 이 다음 장면을 보면요, 타이밍을 완전히 뺏겨서 뛰어들어가는 선수를 바이에른 뮌헨이 완벽하게 놓쳐요. 그리고 김민재는 자신이 마크하던 선수를 약간 뒤에 빠져서 마크하고 있었죠. 그런데 앞쪽에 있는 선수가 완벽하게 노마크 찬스다 보니까 김민재가 뒤에서 이 장면을 보고 달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분명히 노마크 찬스였는데 김민재가 달려와서 볼경합에 참여를 해주고요. 그러다 보니까 크로스를 공격수가 제대로 머리에 맞추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이 찬스에서도 모나코가 완벽한 찬스였는데 제대로 된 슈팅이 되지 않는 장면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경기를 보면 바이에른 뮌헨이 김민재를 영입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구나. 바이에른 뮌헨이 라인을 높이고 심지어 수비수까지 공격에 가담하는 이러한 전술을 펼치다 보면 공간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그 공간 커버를 김민재에게 맡기고 싶어서, 그리고 김민재가 그 공간 커버를 매우 잘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김민재를 영입했구나 라는 것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가 있었고, 다만 여기서 문제는 뭐였냐면 오늘 김민재 선수가 분명하게도 패스 미스가 잦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적인 실책을 했었죠. 그게 왜 그랬냐면 상황적인 것을 생각하면 오늘 수비 라인 앞에 키미가 빠져 있었어요. 키미가 빠져 있으면서 수비 라인 앞에서 볼을 받아주는 선수가 오늘 라이머와 고레츠카였거든요. 근데 이 두 선수가 일단 수비 라인 앞에서 빌드업을 주도하는 데에는 그렇게 뛰어난 선수가 아닙니다. 그리고 골키퍼가 오늘은 노이어도 없고 존머 골키퍼도 인터밀란 행이 거의 확정이 되면서 울라이 세 번째 골키퍼가 나왔거든요. 근데 울라이도 발밑이 좋은 골키퍼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김민재뿐만 아니라
수비 라인에서 골키퍼와 패스를 주고받는 과정, 혹은 미드필더 라인으로 패스를 보내줬을 때 패스 미스가 많았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김민재 선수가 패스 미스가 잦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 김민재 선수가 수비적으로 정말 완벽한 경기를 펼쳤는데 그 오게티가 하나 있었죠. 이 장면이었습니다. 김민재 선수가 치명적인 미스를 했는데 반대편에 있는 파바레에게 패스를 보내주다가 골로빈이 김민재의 움직임을 완벽하게 읽어내고 뛰어 올라오면서 김민재의 패스를 끊어냈죠. 끊어내고 여기서 완벽한 1대1 찬스가 만들어집니다. 물론 이 찬스에서 골로빈이 울라이 골키퍼의 선방이 막혔어요. 막혔는데 여기서 바이에른 뮌헨 수비 라인이 무너지면서 기본적으로 되게 어수선한 상태가 됐죠. 그래서 여기서도 김민재 선수가 빠르게 달려오면서 볼을 걷어냈는데 걷어낸 볼이 모나코에게 또 뺏겼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요 다음 장면에서 바로 이런 장면이 나오죠. 미나미노가 중앙으로 치고 들어오는데 바이에른 뮌헨의 전체적인 전형 자체가 김민재의 실수로부터 시작된 그 이제 미스 때문에 되게 어수선한 상태라서 수비 라인 앞 공간에 아무도 없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미나미노가 계속 접고 들어오는데 김민재 선수가 이걸 또 올라와서 막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자신의 옆에 공격수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공격수를 마크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미나미노가 편안하게 중앙으로 볼을 끌고 올라와서 김민재를 앞에 두고 중거리 슈팅으로 득점을 만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장면은 이제 득점이 들어가는 직접적인 장면은 김민재의 실수가 있었다고 할 수가 없지만 그 전 장면, 이렇게 이제 불안한 수비 장면이 나왔던 이유 자체가 김민재의 패스 미스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이 장면은 당연히 김민재 선수가 실책이었고요. 다만 이제 김민재 선수가 요 실책 하나를 제외하면, 그리고 빌드업 할 때 약간의 미스들을 제외하면 수비적으로는 너무나 완벽한 경기를 펼쳤는데 저 치명적인 미스가 오게 튀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이제 오늘 경기 기록을 보시면요, 김민재 선수가 바이에른 뮌헨에서 패스를 가장 많이 시도한 선수였어요. 그러니까 요 뜻은 바이에른 뮌헨이 일단은 김민재의 빌드업을 굉장히 믿고 있고 다음 시즌에 김민재 위주로 빌드업을 할 예정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김민재 선수가 지난 경기도 마찬가지고 이번 경기도 마찬가지고 패스가 굉장히 많아요. 지난 경기도 45분밖에 안 뛰었는데 전반전에 패스가 가장 많았던 선수가 김민재였거든요. 오늘 경기 그 치명적인 미스가 나오기 전까지는 꽤나 좋은 패스도 많았어요. 이 장면을 보시면 김민재가 후방에서 볼을 잡고 있을 때 모나코가 전방 압박을 강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쪽으로 약간 쏠려 있죠. 근데 이때 측면에서 알폰소 데이비스가 뛰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김민재가 이 모습을 지켜보고 뛰어나가는 알폰소 데이비스에게 정확한 롱패스를 한 번에 뿌려주죠. 그러면서 모나코의 전방 압박을 한 번에 바보로 만들거든요. 그래서 알폰소 데이비스가 뛰어나가면서 볼을 잡게 되고요. 여기서부터 바이에른 뮌헨이 당연히 모나코가 너무나 올라와 있으니까 중간중간 공간이 많이 보이죠. 이 공간을 활용해서 공격을 전개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여기서 측면에서 알폰소 데이비스가 볼을 끌고 올라와서 뛰어 올라가는 고레스카에게 패스가 들어가고, 여기서 고레스카가 볼을 받아서 완벽하게 모나코가 수비 라인이 무너져 있을 때 뛰어 들어가는 그나브리에게 패스를 넣어주면서 완벽한 1대1 찬스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었죠. 이 장면도 결국에는 모나코가 강력한 전방 압박을 할 때 김민재의 좋았던 첫 번째 패스부터 시작되었던 장면이었고요. 이 장면도 보시면 김민재가 볼을 잡고 있을 때 모나코가 전방에서 압박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김민재가 반대편을 넓게 바라보면서 반대편으로 뛰어들어가고 있는 선수에게 한 번의 롱패스를 찔러주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에는 누가 있었냐? 코망이 뛰어들어가고 있었죠. 그리고 김민재의 롱패스가 코망에게 정말 정확하게 연결이 되면서 한 번에 모나코의 압박을 무너뜨리고 바이에른 뮌헨이 공격을 전개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었어요. 이제 이런 장면들을 보면 김민재 선수가 아직까지도 당연히 컨디션이 100%가 아니고 프리시즌 3경기를 보면 김민재 선수의 실수가 조금씩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 실수가 조금씩 또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리그 개막전이 되면 김민재 선수의 몸 상태가 아무래도 100%에 근접하게 올라오지 않을까. 그리고 그때가 되면 김민재가 그러한 실수도 나오지 않을 만큼의 퍼포먼스를 또다시 보여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경기 후반전에 더리우트와 김민재를 투엘 감독이 약간이나마 실험을 했거든요.
왜 이 조합이 그동안 나오지 않았느냐? 더리우트와 김민재가 프리시즌에 늦게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이 두 선수가 애초에 경기에서 풀타임을 뛸 만한 체력적인 상태나 컨디션이 올라오질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김민재가 전반전에 나오면 후반전에 더리우트가 나오고 이런 식이었죠. 그래서 오늘 경기도 그럴 것 같았는데 오늘 경기는 김민재의 퍼포먼스가 어느 정도는 올라왔다는 판단이 들었는지 투엘 감독이 김민재 선수를 후반전에 교체를 하지 않고 63분까지 투엘 감독이 김민재를 사용을 하면서 김민재와 더리우트 조합을 후반전에 약 20분 정도를 관찰을 했다. 바로 주말에 있는 슈퍼컵에는 요 조합이 선발로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아마 시즌에 들어가면 요 조합이 아마 주전 라인업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뭐 오늘 경기는 김민재 선수가 뭐 100%는 아니었지만 그리고 빌드업에 약간의 오게티가 있었지만 수비적으로는 뭐 워낙에 뛰어난 모습을 보여줬고 컨디션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것 같다.